딘버리는 국내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주변국들과 평화를 유지하며 새 나라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의 왕국은 내부로부터의 균열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딘버린 치세 말기 호아르 궁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딘버린의 장남 딘리에는 통일전쟁 동안 큰 공을 세운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그 뒤 송나라와의 외교를 주도하는 등 국가 지도자 훈련을 쌓아왔죠. 그런데 딘버린이 갑자기 막내 왕자인 딘항랑을 태자로 지명했습니다. 몇 달 뒤 교한들이 대궐에 침입해 딘항랑 태자를 암살했습니다. 훗날 사서는 장남 딘리엔이 시킨 일이라고 기록했지만 그 일로 딘리엔이 처벌을 받지도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궐의 고위 환관인 도틱이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커다란 별이 자기 입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틱은 잠에서 깨서 아, 내가 왕이 되는 꿈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 딘버린 왕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에게 다가가 시해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내시가 별꿈을 꿨다고 왕을 죽인다고요?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의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베트남 사서는 이 역시 도틱이 왕을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딘버린 왕이 시해되자 대신인 응우엔박이 병사들을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대궐을 장악했죠. 도틱은 궁녀들의 처소로 달아나 숨어있다 사흘 만에 발각돼 처형됐습니다. 이 정변으로 딘버린 왕과 모든 왕자들이 죽고 6살인 딘 또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신하들은 만장일치로 그를 왕으로 추대했죠. 딘 또한의 어머니는 5 왕비 중 한 명이었던 두옹반응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섭정으로 지금의 합참의장인 레호안을 지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딘 왕조 2인자였던 응우엔박 등 다른 중신들은 레호안의 부상을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레호안은 어릴 때 부모가 모두 죽어 거리를 떠돌 뻔했습니다. 다행히 어떤 지방관리 부부가 양자로 받아들여 친자식처럼 키웠죠. 양부모는 레호안의 총명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레호안이 장성했을 때 베트남은 12사군의 내전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양부모 곁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레호안은 딘버린 왕의 장남인 딘리엔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남다른 용기와 지혜로 이 많은 전투마다 많은 공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부상으로 한쪽 눈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딘버린 왕이 레호안을 발탁해 병사 1000명의 지휘를 맡겼습니다. 그는 더 한층 노력해 승진의 단계를 밟아 올라갔습니다. 한참 늦게 그것도 왕이 아닌 왕의 장남 휘하에 들어갔던 레호안은 응우엔박 등 개국 공신들에 비해 입지가 좁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두옹반 응아의 섭정 지명으로 한순간에 뒤바뀐 것이죠. 섭정이 된 레호안은 자신을 부왕이라고 부르고 요직에 측근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개국 공신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응우엔박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응우엔박은 전쟁 영웅이었지만 정부군이 거의 모두 레호안에게 장악된 상태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공신들은 남쪽의 적국 참파로 갔습니다. 그곳 왕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연합군을 구성했죠. 연합군은 배를 타고 황농강을 거슬러 올라가 수도 호아루를 직접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강가에 숨어있던 레호안군의 화공으로 전멸하고 맙니다. 이로써 내전은 끝났습니다. 문제의 왕비 두옹반 응아는 베트남 남부의 하급장교 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족도로의 딸인 다른 왕비들과는 달리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그녀가 궁녀가 아닌 왕비의 지위에 올랐던 것은 아름다운 구름이라는 이름만큼이나
뛰어난 미모와 지혜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녀의 첫 남편과 아들이 황제였고 두 번째 남편이 황제가 되었으며 나중에 사위가 또 새로운 왕조를 열어 황제가 됩니다. 왕비가 재혼을, 그것도 신하와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두옹반 응아는 베트남 유학자들에게 그 뒤 1000년 동안이나 최고의 악녀로 지탄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 사람들은 그녀를 지혜로운 여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녀가 중심에 있어서 새 왕조의 교체가 왕실 내의 큰 유혈 사태 없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그녀가 황제로 세운 두 번째 남편이 중국의 침략을 물리쳤기 때문이죠.